나의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6조원 식품유통 그룹 복순식품의 강복순 회장이 천천히 두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앞에 26 정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강복순의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내가 틀렸다. 하은의 손에서 부케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편의점 알바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 애셋 키우면서 재벌 아들 꼬셨다던 그 여자. 강복순은 듣고도 무릎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변두리 편의점, 밤 11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하은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6,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마디, 낡아서 발끝이 약간 들린 운동화.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진열대를 정리하다 계산대 아래 바닥을 힐끗 봤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별이가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1살. 재운 채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얼른 안아 달랬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 2명이 들어서다가 하은을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애 데려왔네. 상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애새 키우면서 남자까지 만난다던데. 쯧쯧. 하은은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별이를 포대기에 고쳐 업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발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빌라 2층. 문을 열자 7살 아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5살 준서는 그 뒤에서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기다리다 잠들었다 깬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린의 목소리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은이 쪼그려 앉아 아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미안해. 배고프지? 준서가 하은의 허벅지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하은은 새 아이를 이끌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 3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앞에 하나씩 놓고 자신의 것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잠들자 하은은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26. 이 원룸에서 새 아이와 살기 시작한 건 8달 전이었습니다. 친구 지수가 눈을 감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식품 회장 집무실. 강복순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63, 진회색 수트, 단정한 백발, 한치 오차 없는 자세. 6조 원짜리 회사를 일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눈빛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정하은의 눈, 맑고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1시간 뒤 복수는 낡은 점퍼에 백발 가발을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63 허름한 노인. 30년 전 겨울 시장 바닥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김치를 담그던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좌판 앞에서 버티던 시절.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십니까? 복순이 가발을 고쳐 썼습니다. 사람은 무대 위에서 보는 게 아니야. 편의점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복순은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계산대 앞에서 쭈뼛거렸습니다. 하은이 올려다봤습니다. 힐끗 봤다가 다시 봤습니다.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은이 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드시고 가세요. 하은이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과 따뜻한 컵라면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사장 몰래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아래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얼른 돌아가 별이를 안아달랬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타가소야? 손님 있잖아.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그리고 최 씨 아저씨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하은 씨, 애 셋이나 되는 사람이 이 야간 자리 잃으면 어떡하려고.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셋. 퇴근 후 복순은 전봇대 뒤에서 하은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빌라 앞. 아린이 별이를 포대기에 업고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하은의 허벅지에 매달렸습니다. 복수는 속으로 셌습니다. 26, 큰 아이가 7이면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열어두었던 문이 소리도 없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도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다음 날 오후 복순식품 계열사 카페 VIP룸이었습니다. 강복순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흠없는 수트, 다이아몬드 브로치, 단단하게 올려붙인 백발. 어제의 허름한 노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물 빠진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어깨엔 해진 에코백 하나. 두 여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낭비 안 시킬게요. 할 말만 할게.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억 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 하나 알아뒀어요. 태연이한테서 손 떼요.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하은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꺼내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코백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복순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이고 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최 씨 아저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은 씨,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만 나와줘. 사정이 생겼어.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장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최 씨 아저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빌라 계단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억도 거절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아이 셋, 수입 없음, 아무도 없음,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위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밥 먹기 싫다고 버텨.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올라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 집무실. 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한테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복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신원조사 보고서 이리 가져와.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정하은 만 26세, 부모 없음, 고졸, 현직장 편의점 야간 근무, 낮에는 배달 대행 부업 병행. 복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사항, 손이 멈췄습니다. 윤지수 향년 26세,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자녀 3인, 생부 불명, 현 보호자 정하은, 유언에 의한 친구 위탁. 보고서가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복순이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26살짜리 여자가 혼자 남아 새 아이를 거뒀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 배달을 뛰면서 카페에서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고 멈추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설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멈췄습니다.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복순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숫자를 봤구나.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비서,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이랑 장난감.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복순이 간식 봉투와 장난감 가방을 직접 양손에 나눠들고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이었습니다. 이거 주면 나중에 뭐 시키려고요? 복순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거 없어. 아린이 한참 바라보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준서는 공룡 장난감을 받자마자 복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별이는 딸랑이를 쥐고 웃었습니다. 하은이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굳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강복순이 아이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일어나 하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사람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 손으로 밟아버렸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린이 하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그 방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소박한 예식장. 태연이 아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 아빠 해도 되니? 아린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딱 한마디였습니다. 복순이 별이를 품에 안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객 중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